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미 저희가 그 디도스 문제 때문에 작년에 상당히 그 문제가 있고 그에 이런 것들을 대처하는 것을 보면은 대응 속도라는 새로운 위협에 대한 대응 속도라는 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면이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북한 위협 대비 테스트 측면에서 다른 일각인 그 한미 동맹 제 다음 세션의 이제 주제가 이거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한미 군사 동맹은 대북 위협 측면에서 보면은 가장 아마 두드러진 성과를 지난 2년 동안에 나타내지 않았던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세세한 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대북 위협 대비 태세 측면이 그렇다면 해외 파병이나 군사 협력을 두 번째로 제가 뽑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전반적으로 국가 위상의 신장과 거기에 부합하는 조치들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소말리아의 청해부대의 성과가 여러 차례 저희 언론에서 접할 수 있었고요. 그 실질적인 활동은 아니고 현재 준비 상태에 있거나 혹은 이미 어느 정도 확정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IT 파병도 그렇고 아프간 내 재파병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결정 이런 것들이 이미 상당 부분 이 해외 파병 문제에서 점진적으로 국가 위상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고요. 같은 맥락에서 PKO 신속 활용화가 되는 것이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이건 아마 4월부터 이것은 발효가 될 겁니다. 이것이 발효되면 조금 더 활성화가 돼가지고 해외 파병을 스무스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또 제가 자료를 쭉 뒤지다 보니까 지난 2년 동안의 그 군사협력 측면에서 보면 일본, 중국, 러시아 이렇게 주변 상관과 수년 만에 전부 다 7년 만에 한 것도 있고 어떤 건 2년 만에 한 것도 있습니다만 국방장관 회담을 성사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주변국과 군사협력 관계가 과거와는 달리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진 점 그것도 성과라면 성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북한 위협 대비 태세나 해외 파병 이런 측면에서 성과가 다만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가 방위력 개선 측면인데 이 부분에서는 대개 이 방위력 개선이 상당히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어느 시점을 딱 집어서 이것이 어느 정부가 계획을 한 거고 어느 정부가 실천을 한 거고 이렇게 따지다 보면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대부분이 오래전부터 계획이 돼서 움직였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실제 사업을 추진을 해서 이번에 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나름대로 안정적으로 추진을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큰 어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없이 대부분 전력화가 된 것들은 전력화가 되고 연구 개발들도 제대로 추진해 나가는데 단지 장기 계획 방위력 개선 사업이 장기를 떠나니까 어찌 보면 이번 정부에서는 더 멀리 보고 이 계획을 세워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미 여러 차례 얘기가 됐습니다만은 그동안 이 장기 계획 측면에서 보면은 예산 문제에서 여러 가지 차질을 빚어가지고 실현 가능성이 부족하지 않는가 하는 이런 의구심들이 밖에 나타나는 이런 부분들은 짚어볼 만한 대목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군구조 개편 역시 합청 개편이나 일본의 야전부대 개편 일부가 지난 2년 동안 이루어졌습니다만은 대부분 계획된 대로 성공적으로 한 것 같고요. 그에 반해서 이 역시 장기적으로 개편을 해나간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작년 6월에 작년 6월 달에 이제 구조 개편에 대해 수정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수정 계획상에 상당히 변화가 많이 주어져 있고 이것들이 앞으로 조금 계속해서 지연을 일으키지 않는가 하는 그런 일각에서의 의구심 그런 것들이 쟁점으로 나타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한 네 가지 측면에서 짚어서 전반적으로 지난 2년간의 군사 대비 태세나 군사력 발전 방향의 성과나 쟁점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정책 기조를 구현을 어느 정도 했는가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대부분 기존 계획들을 충실히 수행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다 포괄적인 국가정책의 연계성이나 상황에 대한 어떤 합치성 측면에서 봐도 대부분 이런 것들이 잘
구현이 됐고 특히 남북 상황과의 합치성이 대단히 높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난 2년 동안 우리한테 많은 고민을 안겨준 경제 불황 이런 상황과는 국방의 장기계 측면에서 보면 불합치한 면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부분이 아마 가장 이 군사 대립에서나 군사력 발전 측면에서 보면은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결국 앞으로의 계획이 이제 주 대상이 되는 국방 개혁 분야 이 부분이 다소 실현 가능성이 의문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미래 안보 환경이나 여건에서 군사 대립에서나 군사력 발전에 대해서 좀 더 적응력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경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지난 2년간을 돌아본 거에 하나의 그 매듭으로 말씀을 드리죠. 이런 측면에서 그 이후에는 앞으로의 과제가 어떤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미래자주민구역 측면에서 보면은 뭐 여건이 되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군사적 위협이나 도전은 상당히 많아지고 제가 도전이라는 말을 쓴 거는 위협과 달리 저희 나름대로 국의 신장 혹은 국력 자체가 올라가는 따라서 해외 파병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나는데 거기에 부응을 해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또 뭐 재난 같은 데에 앞으로 대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비해서 이미 앞에서도 이루어졌지만 그 재원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재원이 어렵고 또 인력 여건 역시 그다지 만무한 상황은 아니다. 갈수록 저출산 고령화 현상 이런 문제 때문에 제한을 갖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고요. 따라서 이런 차원에서 갈수록 할 일은 많은데 재원이나 인력, 자원 전반적인 측면이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건 아마 큰 명제로 보면 당연한 그 하나의 이슈가 생겨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효율적으로 이 분야의 군사 역량을 강화를 해야 되는 것이 핵심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죠. 그러기 위해서 그 효율적인 군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추진해야 될 몇 가지 과제를 그 뒤에 제가 짚고 왔습니다. 첫 번째가 방위력 개선의 소요를 재조정하고 합동성을 좀 제고함으로 해가지고 군사력 전반의 앞으로 방위력 개선 사업을 통해서 군사 능력, 상비 능력을 육성시켜 나가는 데 효율성 이 부분에 제고가 필요하지 않는가. 특히 합동성 대부분은 여러 차례 언급이 됩니다만 가끔가에 불필요한 이 경쟁이나 혹은 중복 요구들을 없애면서 정신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서 대비를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 번째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부대 구조 자체, 특히 이제 육군의 부대 구조를 얘기하는 것이겠습니다만 아마 국방개혁의 가장 큰 분야를 차지하는 것이 육군의 이제 부대 개편 문제인데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진취적인 어떤 재설계를 할 필요가 있겠다. 상당히 테크니컬한 문제까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전장 네트워크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면 보다 효율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가 있을 거고 특히 과거에 여러 차례 언급이 됩니다만 다단계의 지휘계층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더 신층 깊은 검토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앞으로 미래전장 환경에 맞게 줄여나감으로 해가지고 보다 진취적인 어떤 설계를 해나가는 이런 측면을 강조하면은 효율성이 되는 것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면도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가 무형 전력을 증진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당연히 효율성하고 직접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군사 과학 기술이나 혹은 장비, 무기 이런 것들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군사력이라는 게 어떤 면에서는 그 병사 혹은 장비를 가지고 있는 정신력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효율성을 찾는 노력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의 발전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보다 많은 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동원 전력 문제를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이 역시 여러 차례 언급이 됩니다만 효율성 문제에서 우리가 상비 군사력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다 보면 그 밖을 서포트하는 것은 결국은
동원 능력에 의해서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특히 우리가 2020년 이후 정도 가면은 점점 상비 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자원수가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규모를 유지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동원 분야에서의 앞으로 되는 것은 가이점, 배가시킬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투력 지속 기반이라는 면을 얘기를 해봤는데, 무기시계는 물론이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